4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8,60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720명, 완치 1,042명으로 집계돼 8.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다는 미국 정부의 연구 결과를 들며 덥고 습하고 햇볕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이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태양이나 25도 이상 온도에서 일광욕을 하는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재배정으로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사업은 아체주의 관계망 점검, 서부 수마트라주의 수변지역 개조, 발리주의 다리 건설 등이며 이들은 2021년 우선순위로 지정되고 올해 10월에 입찰이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주택부의 사업조사나 세부 설계계획 등 지원 활동도 연기 예정이고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사업 등 다른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지원한 PCR 장비 32,200회분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전달됐습니다. 김창범 대사는 전달식에서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진단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인도네시아 이슬람 신자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에는 30일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슬림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마단 금식 기간을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코 위도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라마단을 코로나19 전염병 전파의 사슬을 끊는 시기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며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규율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자신을 단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은 5월 24일 종료되며 통상 라마단 종료와 동시에 10일 이상 르바란 연휴를 즐기며 고향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귀향이 금지됐고 연휴도 12월로 옮겨져 24일, 25일만 쉬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부터 라마단 및 르바란 기간 귀향 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사관에서는 이동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도로를 이용한 이동의 경우 자보데타백에서 외부로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승객 없는 화물 차량, 관용 차량, 앰뷸런스, 장례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항공을 이용한 이동의 경우 국제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하나 여객용 국내선은 중단됩니다. 다만 화물용 국내선은 지속적으로 운항됩니다. 철도를 이용한 이동의 경우 자보데타백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도시철도 운행은 중단됩니다. 다만 화물 운송을 위한 열차 운행은 유지됩니다. 해운을 이용한 이동의 경우 대규모 사회적 제한이 시행된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 또는 도착하는 모든 여객선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화물선이나 기존 여객선을 화물 운송만 위해 사용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치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특히 5월 8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형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신규 수도 예정지가 지진 해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연구팀은 신규 수도 예정지 인근의 마카사르 해협에서 수중산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런던 지질학회에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만약 대규모 수중산 사태가 반복되면 신규 수도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낮은 빈도와 높은 충격이라는 가정으로 아직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험으로 고려할 정도의 수준이며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신규 수도는 올해 착공해 2024년 이주 완료가 목표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배정 등이 늦어지고 있으나 투자자 모집 및 사업 검토는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신규 수도는 수도 자카르타의 행정 기능을 분할하는 똑똑한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파푸아인 시민운동가 6명에게 반역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에서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8월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파푸아의 분리독립을 상징하는 모닝스타기를 개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모닝스타기를 개항한 것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파푸아는 1969년 UN 후원 아래 진행된 주민투표로 인도네시아 영토에 편입됐으나 분리주의 단체들은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무장 독립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합병 후 파푸아로 이주한 자바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기에 파푸아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착취당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더욱이 파푸아 지역만 인종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폭력 사태로 번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인도네시아 국기 훼손 혐의로 파푸아 출신 대학생 43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도중 경찰이 학생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동영상이 유포되자 파푸아인들이 인종차별이라고 폭발했습니다. 이에 파푸아에서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자카르타 도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자카르타 시위에서 모닝스타기를 개항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변호인은 국기를 개항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지 재판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으며,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파푸아인들이 지난해 반정부 시위 이후 반역죄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신남방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개발 협력 방안으로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양쓰레기 주요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의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공동 개발한 사업으로 해양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지난해부터 준비해 이번에 착수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주변 국가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작년에 인도네시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워크숍을 개최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5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및 오염도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우건설은 인도네시아 땅구 LNG 액화플랜트 가운데 일부 배관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사업은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주 지역에 위치한 땅구 LNG 액화플랜트 공사 중 천연가스를 액화 형태로 변환시키는 핵심 공정의 고난도 배관 공사며 수주 규모는 600억 원입니다. 해당 LNG 사업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원청사 사이팸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대우건설에 긴급 시공을 요청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LNG 플랜트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시장 개척을 추진해온 것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